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여러분, 음식 맛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침대만 과학이 아닙니다. 장사도 과학이고 과학은 수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장사를 하다 보면 수학의 근해 공식이나 방정식처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은 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물론 창업의 환경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기 요리왕과 미가참 숯불갈비를 운영하는 제 지인이시죠, 송영주 형님이 맥터뷰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감칠맛과 맛의 차이, 당도와 염도의 차이에 의해서 요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저에게 레슨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직접 나와서 맥형TV에서 좋은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 갑자기 카메라 울렁증이 심하게 생겨서 제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맛에도 공식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음식 맛의 기준을 잡을 때 내 미각을 너무 믿지 마시고 대중적인 음식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공식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의 기본인 맛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사람의 혀에는 5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매운맛 아니죠. 그거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감칠맛이라고 해요. 5번째 맛이. 감칠맛이 높을수록 맛있어지는 거는 당연해요. 여기서 먼저 단맛과 짠맛의 기준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짠맛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피에도 약간의 염도가 있어요. 소금을 염도 100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피에는 약 0.9의 염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전부 똑같지 않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더 진한 피도 있고 더 묽은 피도 있습니다. 염도도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더 약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짜게 먹는 분들은 염도가 높고요, 싱겁게 드시면은 염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들이 누구는 짜고 누구는 싱겁다 하는 게 여기에서 이 차이로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선을 알고 넘어가야 좋을 듯 싶습니다. 어떠한 음식에 어떠한 염도가 맞을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들 벌컥벌컥 막 많이 먹는 음식은 염도를 약하게 해요. 콩나물국이나 설렁탕 등 먹을 때 염도가 생각보다 낮게 만들어집니다. 벌컥벌컥 먹을 수 있는 국물이죠. 반대로 조금씩 먹는 음식들은 강해요. 된장찌개가 대략 1.2 정도에서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된장찌개가 벌컥벌컥 먹어도 괜찮다 한다면 이 된장찌개는 염도가 매우 약하게 만들어졌을 듯 싶습니다. 젓갈이나 찍어 먹는 소스는 염도 2 이상, 4, 5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럼 염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이제 공식이 존재합니다. 소금을 물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이제 염도입니다. 물 1000g에 소금이 20g 들어가면 염도가 2가 됩니다. 실제로 먹어봐도 이런 경우는 짜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소금만으로 간을 한다면 참 편한데 실제 음식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도 사용하고 간장도 사용하죠. 소금도 물론 염도 100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요즘 건강하다고 뭐 저염소금 나오죠? 그건 좀 약해요. 간장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그럼 간장에 대해서는 뭐 양조간장, 국간장, 진간장, 조선간장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흔하게 시중에 유통되는 간장이고, 또 간장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장의 성분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잘 알지 못했던 간장별 염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간장에도 염도가 있죠. 참고로 이 정보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형님이 돼지갈비 전문점을 운영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양념 돼지갈비는
우리는 대다수가 소금보다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 형님 또한 수많은 간장을 쓰면서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염도를 가진 간장은 양조간장인데 염도가 11 정도에서 13 정도, 진간장은 13에서 15 정도, 국간장은 17에서 19 정도, 조선간장은 19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간장별 간장 색도 다릅니다. 오히려 염도가 강한 국간장이나 조선간장은 색이 밝으면서 약합니다. 이 이유는 국물 요리 때 진간장을 사용하면 국물색이 너무 탁해져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진간장을 식당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각종 요리에 끓여도 무쳐도 맛의 변화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양조간장은 끓이면 맛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조간장은 소스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간장은 콩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아미노산에다가 간장 원액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또 외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진간장은 간장을 많이 쓰는 주부에게 알맞은 경제적인 간장이죠. 아미노산 간장의 구수한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경제적인 간장이 진간장입니다. 조림, 찜, 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양조간장은 집에서 조선간장을 만드는 것처럼 메주를 곰팡이로 띄운 뒤 소금물에 담가 자연 숙성시킵니다. 여기서 메주는 콩과 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조간장은 단백질 함량이 진간장보다 많아요. 양조간장은 간장의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 맛있는 간장으로 간장 자체의 맛과 향으로도 맛이 나고 또 무침이나 생선회 찍어 먹는 소스로도 드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간장을 보면 진간장, 양조간장, 국간장 등 적혀 있으니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 거고요. 양조간장은 몽고, 죽품, 송품, 샘표에서는 501, 701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그 안에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넣어야지 간이 맞을까요? 제품마다 약간씩 염도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염도가 15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간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에도 공식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간장의 염도가 15%입니다. 그럼 100g의 간장에 15g 정도의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음식은 간이 기본이죠. 대량으로 만들 때 이런 공식을 같이 적용하면 매우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둘째, 당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당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공식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용질은 설탕 500g, 용매는 물 1000g이라고 한다면 설탕 500g에 물 1000g과 설탕 500g을 더한 것을 나눠서 계산하면 33.3%의 당도가 만들어지네요. 염도와 당도는 달라서 적당한 기준치가 애매합니다. 예로 과일마다 당도가 틀리죠. 근데 당도가 약하다고 덜 달다, 당도가 강하다고 더 달다,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과가 봄에는 당도가 14 정도에서 여름에는 3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맛있네, 맛없네는 아니죠. 이걸 활용하는 목적은 내가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단맛을 지니고 있는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때로는 적당히 단맛을 위해서 적당한 음식의 단맛을 기준으로 두는 게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앞서 간장도 종류별 염도가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맛을 만들어내는 설탕도 종류별로 당도가 틀립니다. 이 점 알고 설탕을 용도별, 종류별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더욱 풍미 있는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백설탕이 99%, 그리고 황설탕이 92에서 93%, 흑설탕이 88% 내외입니다. 흑설탕을 혹시나 커피에 시럽 대신에 넣어보세요. 엄청 맛이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풍미를 다 빼고 남은 하얀 정제된 설탕이 백설탕인데 실제 풍미되는 맛은 흑설탕이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단맛을 내는데 설탕만 있을까요? 물엿이 35%, 올리고당이 40에서 45%, 포도당이 60% 내외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혼합 시 물엿 2.6kg 정도면 백설탕 1kg 정도의 당도를 만들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하자면 설탕은 사탕수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물엿이나 포도당은 옥수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옥수수 나무다 보니 좀 덜 달긴 하지만 부드러운 풍미를 지니고 있어요. 음식 만들 때 부드러운 단맛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물엿이나 포도당 한번 써보세요. 더욱 부드러운 단맛을 만들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감칠맛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소금, 설탕, 간장만 단짠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칠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감칠맛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칠맛을 올리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들 국물 요리를 만들 때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육수를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멸치, 다시마, 무, 양파, 버섯 그 외에 기타 등등을 넣어서 만들어냅니다. 멸치에는 아노신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다시마에는 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멸치만으로 육수를 만들면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다시마만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감칠맛 나는 성분이 같이 만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그 맛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수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식당에서는 조미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원, 이것들의 성분은 글루타민산, 나트륨인데 글루타민산과 소금이 붙은 걸 말하는 거죠. 사탕수수에서 정제된 글루타민산에 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글루타민산을 추출했더니 문제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녹기 위해서 글루타민산과 나트륨을 결합한 거예요. 화학적 이거 아닙니다.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음식 만들 때 뭔가 조금 아쉽다 했을 때 그때 약간의 미원을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확 올라가서 좋아집니다. 천연 재료만으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원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판매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미료를 넣어서 원재료비를 낮추어서 판매가를 낮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조미료만으로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스를 숙성시키고 육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이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우리가 먹을 만하다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아까 염도가 1 정도면 먹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죠, 저염식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게 꼭 염도 1이 아니더라도 먹을 만하다라고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소금의 양보다 감칠맛을 느끼는 감각이 대략적으로 5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즉 감칠맛을 많이 내고 소금을 줄인다면 충분히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에도 기준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저에게 와서 오랜 시간 또 레슨해주고 가신 벡터뷰에 참여해주신 고기요리왕 그리고 이가참 숯불갈비 운영하신 송영주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맥형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창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가 지금 왜 5가지 됐지? 나 돌겠다 진짜. 말해놓고도 그렇지. 그럼 어디부터 잘라야 되지? 왜 웃어 너? 난 말다. 형 많이 말해서 안 봐도 다 안 나면서 아는데 카메라 두니까 기억이 한 개도 안 난다. 나 혼자 바보같이 얘기하고 있어. 아니 바보 아니냐? 이게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 말이야. 나도 유튜브 하면서 느끼지만 슬퍼.